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성안당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저자 서영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산업보건지도사를 갖고 이번 시간 그다음에 한 2타임 정도로 해서 여러분 학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좀 한번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려고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보건지도사. 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거가 2013년도서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 전에도 있댔습니다. 그 전에 있댔는데 어느 정도 텀을 갖고 2013년도서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시행을 한 그러한 시험이죠. 그래서 지금 10여 년 정도 시험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출제에 대한 특성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거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자격시험의 어떠한 특성, 즉 제일 중요한 거가 뭐예요? 어떠한 범위랑 출제 경향이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은 시간을 학습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다 아마 이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개인적인 직장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자기 시간을 많이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좀 학습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보건지도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시행을 하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은 1차를 붙어야지 2차를 볼 수 있는 시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3가지 과목이 봅니다. 3가지 과목.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산업안전, 보건, 법령, 관련 법규. 그래서 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규칙, 지침 뭐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나오는 거고, 첫 번째 과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위생 일반이죠. 산업위생 일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진단 지도. 자, 이렇게 3가지 과목 중에서 요 강의는 그 3가지 중에서 산업위생 일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보건지도사. 자, 어떤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자격증이냐면, 그러니까 이 어떤 요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출제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 이론을 하셔야 돼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조금 더 분야에 따라서는 전문 지식까지도 여러분한테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응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산업안전이나 산업보건이 법상에서 어떤 제도화돼 있잖아요. 그 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인식하는지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법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업체나 또는 고객의 어떤 애로점 또는 대책 방안을 지도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거죠. 이 자격증이.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 2013년부터 시작돼 갖고 초창기에는 13년, 14년, 15년은 시험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난감했을 거예요. 왜? 범위가 상당히 넓게 나오죠. 어떤 부분은 깊게 나오고 어떤 부분은 내가 기사할 때보다는 공부 안 했던 분야에서도 또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통계 쪽이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성, 즉 출제 경향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것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100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60시간만 해서 완성도 있게 학습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그 처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시간을 무한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직장 가면 바쁘시죠. 그러면 또 들어오시면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쪽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의 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후에 이 지도사의 시험 현황서부터 쭉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10년 동안에 출제됐던 파트나 그거에 대한 특성 또 거기서의 비중 여기서 비중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비중이 높은 파트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데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렇죠? 비중이 높은 데서 조금 더 심화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비중 난이도까지도 비중이 차지하는 그 가중이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까지 말씀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이쪽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시간을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각자 처한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그 기준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 일반에 대한 시험 경향, 특성, 그 다음에 파트, 비중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2013년서부터 시험이 시행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응시 인원이 상당히 좀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가 22년이죠. 22년 요 응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응시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시험은 뭐 1차, 2차, 3차 이러한 전형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이 강의는 1차 시험의 강의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요. 그러니까 대상. 즉 대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접수를 하신 분이죠. 접수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 인원이 602명이었습니다. 602명. 이 산업보건지도사 응시하신 분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상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만 했다고 다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응시하신 분들이었어요. 자, 응시하신 분들이 476명이고요. 그 결시가요. 접수는 해놓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결시죠. 그래서 126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응시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약 한 79%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79.07%.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이제 접수만 해놓고 실제로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관심 있는 합격 인원을 한번 볼까요? 합격은 약 17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나오겠죠? 자,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약 36.97%가 나왔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가장 최근에 시행됐던 22년 합격률을 보면 보통 36.9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시험을 2013년서부터 쭉 합격률을 보시게 되는 1차 시험을 보면 30%에서 한 40% 사이, 30% 사이에서 한 40% 사이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22년이고 우리가 과거는 그렇고 자, 최근 5년간 한번 통계를 한번 볼게요. 현황을. 2017년부터 볼까요? 네. 작년
까지 이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냥 대상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응시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167명이 시험을 응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03, 그 다음에 19년에는 330, 그 다음에 2020년에는 355, 그 다음에 작년에 475. 자,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 응시 인원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올해가 그렇죠. 올해 22년에는 602명 이렇게 시험을 응시를 하셨어요. 대상이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추이가 증가되는 추이다. 왜? 많이 요구하고 또 공급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이 돼야 되니까 많이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떠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내년에는 한 800, 그리고 2024년에는 한 1000명, 뭐 요 정도 증감 추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현황이라고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죠. 현황. 그런데 여러분이 또 궁금하시는 거가 뭐냐면 지금 이게 1차 시험이잖아요. 1차 시험. 그러면 작년 거를 갖고 1차, 2차, 3차까지 그 현황을 한번 우리가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시험이 있고 이제 2차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산업위생 일반이라고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산업위생 일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가 뭐야? 직업환경의학이 있죠? 직업환경의학.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167명 중에서 산업위생 일반이랑 그다음에 직업환경의학 요걸 구분해서 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을 잠깐 보게 되면 요 가로에 있는 거가 167명 중에서 산업위생 일반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146명이고요. 그 다음에 203명 중에서는 173명, 그 다음에 330명 중에서는 258명, 그 다음에 355명 중에서는 264명이고요. 그 다음에 475명 중에서는 340명.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7, 80% 정도가 산업위생 일반을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셨다. 이 개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시험이 있죠. 1차 시험이 있고 뭐 1차 시험 패스 하신 분들은 뭐 2차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시험이 있고요. 21년도 것만 우리가 현황을 볼게요. 2차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응시는 접수 대상이죠. 대상은 몇 분이 했었냐면 475분이고요. 요 인원이죠. 그 다음에 응시는 394명. 그 다음에 합격은 이 중에서 약 101명. 이렇게 됐고요.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보는데 요 인원 같은 경우는 즉 접수
접수 대상이 되겠죠. 인원을 보게 되면 이 101명이 아니고 그 전에 한번 실패하셔갖고 다시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인원까지 합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128명이고요. 그 다음에 응시는 119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합격은 20명, 22명. 그러면은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 대비 합격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20% 조금 넘죠. 20% 조금 넘죠.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것도 2차 시험까지 보고 합격하게 되면 면접. 3차 시험은 이제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죠. 원래는 한 20분 정도를 소요해서 구술 면접을 보는 건데 실제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20분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접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것도 한 번 실패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4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응시는 약 62분. 그러니까 두 분이 안 오셨네요. 그 다음에 합격 해서 21분. 그럼 여기서는 한 30% 정도가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패스를 하셔야지만 이 산업보건지도사의 라이센스가 진정한 여러분 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이야기들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그리고 또 너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최종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1분이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21분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가 21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자, 누군가는 되잖아요. 21명이 누군가는. 물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누군가는 된단 말이야. 이 누군가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21명까지 21명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딴 거 없어요.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있게 시험 특성 파악해서 성실하게 자기 자신 속이지 말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기술사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솔직한 시험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운이 따르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가 한 만큼 자기한테 점수가 부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1차, 2차 시험, 3차까지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전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차 시험을 한번 하죠. 1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는 1차 시험을 우리가 보통 공통 필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보건지도사의 산업위생 일반을 선택했을 때의 공동 필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우리가 세 과목으로도 구분을 하지만 그냥 세 파트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 또는 첫 번째 파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파트 또는 두 번째 과목이
위생 일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 진단 및 지도. 자,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 과목이 공통 필수. 이게 1차 시험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25문항이에요. 25문항이고요. 이것도 25문항, 이것도 25문항. 그러면 전체가 몇 문항인가요? 7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총 79문항이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과목으로 보시는 거, 개념으로 보시면, 한 과목당 25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자, 시험 시간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기사 시험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문항당 보통 한 1분 이 정도 개념을 갖고 드리는데 이건 조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총 75문항을 푸는데 90분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풀이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험 방법, 즉 형태죠. 방법으로 쓸까요? 네.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오지 선택형. 그래서 또는 뭐 오지 선택형.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 개념을 뭐 오지 택일형 뭐 이런 용어로도 쓰죠.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우리가 기사는 뭐야? 4가지 중에서 하나니까 25% 확률을 갖고 모른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찍을 때 25% 확률이지만 오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0%밖에 안 되죠. 20%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격 기준. 자, 매 과목당 자, 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25문항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이것도 기사랑 똑같이 전 과목 밑에다 쓸까요? 전 과목 평균 세 과목 점수에서 평균 내서 60점 이상이면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받게 되면 2차 시험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2차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네. 과락이라는 거가 있죠. 이 과락이라는 얘기는 기사 때랑 똑같이 과목 낙제를 의미하는 거야. 이 과락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죠?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요 3가지 과목을 골고루 학습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 과목 4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과락이라고 해갖고 평균 60이 되더라도 다음 2차 시험을 2차 시험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로 요 과락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게 되면 나와 있는 통계는 없는데 이렇게 구전에서 또는 주위에서 보신 분들 이렇게 의견을 모아 보면 과락에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한 20%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는 산업위생 일반 요거에 대한 강의예요. 1차 강의.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합격 기준에 대한 현황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격 기준에 여러분이 기준에 만족이 되셔서 다음 보실 수 있는 시험이 바로 뭡니까? 2차 시험입니다. 그렇죠? 2차 시험.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시험 과목. 자, 이거를 우리는 2차를 전공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직업환경의학이랑 그 다음에 산업위생 일반. 그 둘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죠?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걸 좀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 자, 시험 문항수를 보게 되면 크게 전체적으로 9문항이 있습니다. 9문항. 응? 9문항이 있어요. 근데 9문항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8문항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단답형으로 5문항이 있습니다. 단답형이 5문항이 있어요. 5문항이 있고요. 요거는 전체 다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필히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항, 전체 항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의 점수는요, 각 5점입니다. 각 5점이니까 전체가 어떻게 돼요? 25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수령이 있어요. 이제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술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뭐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또는 뭐 비교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논수령. 자, 논수령이 문항수가 4문항입니다. 4문항. 근데 이 4문항인데 그럼 9문항이잖아요. 요거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3문항은 무조건 풀어 주셔야 돼요. 응? 3문항은 무조건 풀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점수가 어떻게 되면 얘는 각 25점이에요. 그러면 각 25점이니까 3문항이니까 어떻게 해요? 75점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하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4문항을 보게 되면 2문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문항으로 구분되는데 2문항은 무조건 필히 풀어야 되고 나머지 주어지는 2문항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2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필수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거가 2문항. 2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2문항 중에서 나머지 2문항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그러면 2문항 하나 해갖고 3문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린다는 표현이 어쩔 줄 모르지만 답안지에 기재 안 해도 되는 2차 시험의 문항수는 1문항이다. 근데 단답형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논수령은 4문항인데 4문항 중에서 3문항. 3문항 중에서도 2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나머지 1문항은 2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걸로 풀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험 시간은요. 자,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100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도 1, 2, 3, 4교시로 돼 있어갖고 교시마다 100분이죠. 예, 그거랑 같은 개념의 100분이고요. 네 번째, 시험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지만 이건 논수령입니다. 논수령인데 여기 5문항은 단답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3차 시험이죠. 3차 시험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뭐를 의미해? 면접 시험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다 패스를 하시게 되면 한 사람당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래서 이 산업보건 지도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전문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보건 또는 일부는 또 산업안전까지도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정도나 어떤 인식 정도,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기술 사항에 대해서 요청자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그런 시험이 3차 시험, 면접 시험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시 현황이랑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거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 자, 이 산업보건지도사의 시험 특성을 알아주셔야 돼요. 특성. 시험 특성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출제 경향이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즉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로 해서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본 강의 다음 강의서부터 본 강의 들어가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파트마다 여기는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비중이 차지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향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문제를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팁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차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2차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출제 범위가 확 바뀌는 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1차 시험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파트마다 2차의 비중이 있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팁도 우리가 1차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우리가 여러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일단은 산업위생, 우리가 기사 이런 데서는 개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러한 파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뭐냐면 노출 기준입니다. 노출 기준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업위생 일반 또는 우리가 보건지도사에서는 보통 요거를 활용 이런 용어로도 많이 언급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전체적인 이게 개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개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2022년까지 이 노출 기준과 관련된 문제 출제된 횟수가 약 14회 정도 됩니다. 14회 정도.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말씀하시는 거는 나온 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사처럼. 근데 그 파트가 중요하지. 그 파트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은행식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왔던 걸 그대로 끄집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조금 나왔던 거랑 다른 사항이랑 섞어서 혼합해서 낸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내용을 변경시켜서 여러분한테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노출 기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산업위생 활용 또는 활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반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산업위생 역사입니다. 은근히 역사 많이 나와요. 우리 기사 같은 경우도 개론에서 역사 보통 한 문제씩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가 노출 기준은 약 14회 출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요거와 관련된 거가. 근데 역사와 관련된 거는 얼마가 출제가 됐냐면은 6번 정도가 나왔어요. 6번. 그러니까 6번 정도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시행한 거가 13년서부터 시행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50%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3년서부터 지금까지 50% 정도는 파트별로 봤을 때 50% 정도는 한 문항씩 나왔던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래도 비중이 높다. 그 파트가 또 나올 비중, 확률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가 비중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는데 의외로 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좀 겹쳐서 쓸게요. 의외로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신체 부위.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특성. 이것도 한 3번 정도 문제가 나왔댔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인체 장기에 대한 간, 폐, 그 중에 또 폐포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와 있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보게 되면 이제 산업재해라고 있습니다. 자, 산업재해 파트에서는 어떤 거에 비중 있게 나왔냐면 이 산업재해의 일반적 사항. 그러니까 일반적 사항이라는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인데 한 파트에서 딱 나왔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떠한 설명 좀 바르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한 네 문제 정도 나왔어요. 4문제. 그 다음에 산업재해 지표. 이것도 약 한 3번 정도 나왔댔고, 약 3번 정도 나왔댔고, 그 다음에 뭐 하인리 재해 발생 비율, 또 하인리 도미노 이론 이런 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발생 형태,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산업재해 현황, 그 다음에 중대재해, 그 다음에 산업재해 원인을 4가지 M자로 시작하는 4M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이렇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업환경 측정 쪽에서는요. 작업환경 측정 파트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예, 농도입니다. 농도 계산 문제죠. 농도 계산 문제. 그래서 농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한 4번 정도 나왔댔고요. 4번 정도 나왔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거가 뭐냐면 고용노동부 고시.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대한 고시 뭐 이런 내용 있죠. 고용노동부 고시와 관련된 문제가 3번 정도 나왔습니다. 3번 정도. 3번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농도 단위. 농도의 단위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한 2번 정도 나왔댔고요. 그 다음에 여과. 우리가 여과 채취, 시료 채취할 때 채취 매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가 필터, 즉 여과 쪽 개념이랑 여과지랑 그 다음에 흡착, 뭐 활성탄, 뭐 실리카겔 이런 개념이죠. 그 중에서 이 여과, 필터, 여과지에 관한 문제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예비조사. 예비조사와 관련된 문제도 약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조사 우리가 시험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묶어 놓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4번에 입자상 물질. 자, 입자상 물질과 관련된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체 영양. 인체 영양에는 인체 방어 기전까지 포함해서 약 한 3문제 정도가 나왔댔고요. 약 한 3문제 정도가 나왔댔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상 물질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네, 시간이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래서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이 보건지수단 문제를 보게 되면 기사 같은 경우는 100문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바르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한 60문제 정도 됩니다. 60문제에서 한 7문제, 70문제. 그러면 퍼센트랑 같은 개념이죠. 60에서 한 70%인데 이 보건지수 같은 경우는 뭐뭐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도 나오지만 의외로 다음 설명 중 맞는 거 하나 맞고 나머지 다 틀리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구성하는 비율이 기사보다는 좀 높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 있죠. 중금속. 이 중금속도 어떻게 보면 입자상 물질이죠. 예, 중금속. 근데 이 중금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성. 중금속의 특성. 뭐 순, 납, 카드뮴, 베릴륨, 망간, 크롬, 뭐 비소, 이런 종류가 다 중금속이죠. 그래서 이 중금속, 각각의 중금속의 특성이 한 6번 정도 나왔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6번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중 있게 나온 거가 순, 비소, 카드뮴, 순, 비소, 카드뮴, 그 다음에 망간. 네, 이런 쪽에서 제가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 다른 쪽의 중금속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개 말씀드린 거는 순, 비소, 카드뮴, 망간은 요 문제만 그냥 단일화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문제를 만들었고, 다른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 특성에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든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40분 정도로 좀 맞추려고 중금속까지에 대한 그 시험 특성, 실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외에도 나머지도 우리가 크게 분류해갖고 한 12~1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번까지 분류를 하고 6번째에 대한 특성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건지수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특성을 알고 효율적으로 하세요. 효율적으로. 여러분 아마 그 큐넷 들어가게 되면 문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다 수록이 돼 있는데 쭉 보시면 느끼시는 거가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는 깊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그런 추세가 될 거고 변별력을 요해서 학습량이 많으신 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근데 합승량이 많다라는 그 개념에서 일부러 집중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고 좀 넓게 중요도에 따라서 비중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좀 넓게 준비하신 분들이 합격이 되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적은 노력을, 적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 경제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노력을 적게 해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다 각자 직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사업하시고 시간이 없으신 상태에서 준비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걸 유념하시고 한쪽으로 너무 중요도가 낮은데 너무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을 못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전체 점수가 높을 수가 없죠. 또 그렇게 보지 않으면
또 과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1명 최종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 누군가가 내가 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가 뭐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 전체적인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데 거기 기여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론에 조금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사 정도의 지식을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학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보건지도사 첫 번째 OT 형식을 띈 그런 강의였는데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나머지 실제 경향, 즉 시험 특성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로 이어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첫 시간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남은 강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